2020년도 10월 달에 미국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자행됐을 때 한국의 전규재나 조갑재 씨 같은 사람들은 목숨 걸고 미국 대통령 선거를 파헤치는 사람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그냥 입 싹 닫는 거죠. 조갑재 씨가 특별히 뭡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를 다루는 사람들 공격을 많이 한 거죠. 진짜 양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 11월 5일 날 미국의 대통령 선거 당일까지 조선중앙동아는 트럼프 대통령을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미친놈이라고 이런 몰아붙였죠. 부정선거 음모론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특정 개인을 비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는데 이런 이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속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기꾼 이야기에.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 트럼프가 정신 나간 인간이다 이렇게 한 것은 그건 사기를 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기를 쳐서 안 되지 않습니까? 언론이라는 것은 사실을 보도하고 선택을 구독자나 청취자가 여러분들 판단하도록 해야 되지 본인들이 입장을 정하고 트럼프는 미친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한 다음에 그걸 여러분들 추구장창 여러분 조선일보 얼마나 여러분들 열심히 했습니까? 지금 와서 입 싹 닫죠. 지금도 불편할 겁니다. 저 미친 사람이 왜 저렇게 이런 대통령을 폼을 잡는지. 한국은 시대 흐름을 잘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열광들의 힘의 균형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이동하는 걸 읽지 못하게 되면은 선택을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런 패착이 되게 되면은 국민 전체가 고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많이 나아졌지만 주류 언론들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때 아주 보기 드물게 도널드 트럼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주류 언론들이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신 분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세종연구원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조선일보에 몸을 담았던 송의달 전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지금 아마 시립대학의 초빙연구원으로 가 계실 겁니다. 송의달 전 기자가 아주 여러분들 척박한 그런 한국의 언론 환경에서 트럼프의 실상이나 진면목 실체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그게 몇 사람 정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오늘 송의달 여러분들 이 서울시립대 초빙 교수가 아주 좋은 글을 썼네요. 지금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나 서구의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동명을 때리고 질서를 깨는 돈만 밝히는 대통령인가 이런 시각을 독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고 영국 이런 데도 뭐 주류 언론들이 대부분 그런 논조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 대세를 추종하지 않고 사실이 무엇인가 진실이 무엇인가 참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여러분들 알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방적으로 국민들한테 여러분들 돈만 밝히는 이런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취임 63일 만에 103개의 행정명령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보시죠. 이거를 송의달 교수가 상당히 정확하게 이야기했네요.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세계를 지탱해온 동맹관계를 파괴하고 돈만 밝히는 정치인한 시각이 널리 퍼져가고 있다. 이런 게 쏘고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송의달 여러분들 전 기자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방 주류 언론들은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여러분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고깝지 않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고 그런데 송의달 여러분들
전 조선일보 기자 주장은 트럼프 정책을 냉정하게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정직함. 장문의 글인데 장문의 글에서 여러분들 결론이 이겁니다. 트럼프가 중국 러시아와 손을 잡고 세계를 3분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대만도 포기하고 중국에 오케이 할 것이라는 식으로 트럼프의 세계를 잘못 읽지 않아야 된다. 이건 겁니다. 특히 한국은 동맹국가고 한국 안보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식자청이나 지도층들 그리고 국민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한 거죠. 관세 나쁘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왜 관세를 때리지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란 특이한 인간 행위에 집착할수록 특이한 인간 행위에 집착하면 대통령이 또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구상하는 세계의 본질 파악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갖게 되면 그래서 매사의 모든 면에 정직함이 필요한 거죠. 정직하게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정직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오판은 트럼프 특유의 공갈과 과장과 위장과 성동격서식 전법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과민 반응하거나 일희일비하는 데서 촉발되는데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게 최고 중에 최고라는 손자병법 구조를 오래전부터 실천한 트럼프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전쟁할 필요조차 없는 힘을 통한 평화를 신봉하고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정부는 중국 억제와 봉쇄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의 반중 정서 동참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대중국 봉쇄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트럼프 행정부의 만악의 근원이 이름 중국 공산당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편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 공산당의 패권 추구가 만악의 여러분들 근원인 거죠. 한국이 이도 저도 아닌 태도를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용한 국가 무관한 국가 중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우리가 후자를 선택한다면 한국은 관세 폭탄과 주한미군 철수와 감축 같은 경제 안보의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 설린 관계를 유지하지만 중국 눈치를 보느라 번영과 자강의 기회를 놓치는 소탐 대시를 범해서는 안 된다. 중국 측에게 분명하게 여러분들 인지를 시켜야 되겠죠. 한국은 안보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제약 조건 하에서 당신들과 설린 외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배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포기하겠다고 하면은 그다음부터 진짜 고난의 길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죠.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부정선거 못 막으면 정체성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사기를 막지 못하면 친중국가로 가는 겁니다. 그냥 복속되는 겁니다. 이 민감한 시점에 4월부터 무비자 중국인 입국을 누가 여러분들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신을 나온 겁니다. 나라를 지킬 생각이 없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불행하게도 중국에 줄을 대 가지고 가문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두려운 것이 그런 역사가 여러분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선거 사기를 통해 수혜를 입은 세력들은 자신의 이익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가지고 중국 공산당과 결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것은 현실적인 위협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계 역사를 잘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세계 역사를 볼 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봅니다. 세계 역사는 자유의 확장 역사고
개인의 기본권이 신장하는 역사다. 그 여러분들 흐름에 순응하는 세력들이 결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 세력이고 그것을 역행하는 세력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대륙 세력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뭡니까 세계사를 보는 그런 안목을 정립하게 되면은 그 외의 모든 소소한 사건들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기 자유인권의 학대라는 것이 제 용어로 표현하면 세계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은 자유의 확장 역사고 개인의 기본권의 신장 역사다 이야기. 선거를 사기를 친다는 것은 뭔가 하니까 자유가 퇴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개인의 기본권이 역주행하는 걸 뜻하는 것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시야도 굉장히 간단 명료합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선거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처럼 세상의 국민들을 이름 덩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세계 역사는 도도하게 흐릅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확장하는 역사 쪽에 서 있는 세력들이 어느 세력인지 그쪽에 줄을 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 번영할 것이고 구한말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역주행을 하게 되면 그냥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들이나 아이들한테도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국사책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사책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여러분들 유아용이나 소년용을 만든 그런 책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좌파지향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투입이 됐는지. 세상에 남자 여자가 있는 것이 남자 여자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없는 거지. 아주 명쾌하게 정리했는데 이 여러분들 송의달 시립대학의 초빙 교수 말씀은 미국의 모든 정책은 대중 포위 전략에 지금 집중되고 있다 이야기죠. 대중 포위 전략. 중국 압박이라는 큰 흐름이 분명했지만 일기와 달리 굉장히 치밀하게 조용하고 치밀하게 중국을 여러분들 굴복시키는 전략이 시행에 옮겨지고 있다. 취임 70일 만에 대중 관세가 60% 정도로 올렸고 그다음에 하나의 중국을 포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또 중국 공산당이 만악의 권원이라는 것이 미국 조야의 이름들 합의된 생각이는 겁니다. G7 외교장관회의에서 하나의 중국이 제거가 됐고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 파나마 그린란드를 상대로 강경 대응을 하는 근본 배경에는 중국이 자리 잡고 있다. 2023년부터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 된 멕시코는 중국산 마약 페타닐을 미국으로 공급하는 통로이자 중국이 미국으로 우회 수출식 활용하는 가장 큰 뒷문이다.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치를 취하겠죠. 이렇게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저 양반이 또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리석으면 비용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어리석으면 쏙지 않습니까? 가장 이름 어리석으면 얼마나 집안 식구들이 이런 평생 동안 고생을 하는 겁니까? 공명호 TV는 뚜렷하게 여러분들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바로 사실과 진실인 겁니다. 사실과 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속지 않죠. 속지 않아야 여러분들 이용당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각을 갖기가 어려운데 송의달 씨가 굉장히 여기 총인구 400만 중 중국계가 100만 명이 이르는 파나마는 중국의 1:1로 전략에 적극 협조했고 이것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본심은 파나마 운하 강탈이 아니라 미국의 앞마당 격인 파나마의 과도한 친중화 차단에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모든 미국 정책의 초점들은 뭡니까? 대중정책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거죠. 대중정책에.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양키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미국 여행에서 차를 몰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기다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쫙 달릴 땐 그냥 달리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같은 데서 자기 식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하고 좋은 것만 가지고 당신들한테 좀 불편하고 여러분들 부담이 되는 것을 안 하겠다. 그럼 갈라서는 거죠. 뭐. 딴 게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자국 방어를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와 우주 감시의 가장 긴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그린란드인데 이곳을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이 최근 군사 산업적으로 장악 움직임을 보이자 트럼프 정부와 더 강한 맞불을 놓고 있다. 이런 배경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중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한국의 국익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2015년 11월부터 9년 넘게 집권한 트루도 전 총리는 캐나다의 좌파 정책을 펼쳐가지고 캐나다 총인구의 10%를 중국인과 이슬람이 차지할 정도로 인구가 늘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여러분들 강경 정책을 쓰는 겁니다. 유럽도 무슬림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예멘 후틴 반군 여러분들에도 중국이 이란을 여러분들 지원하고 이란이 뭐죠 이 반군들을 지원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죠. 나토의 무임승차 돈 내고 안보 우산 제공받아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기가 힘드니까 고질적인 안보 무임승차한 겁니다. 이런 주한미군 부담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미국의 희생을 이런 바탕으로 해가지고 안보 비용을 싸게 여러분들 누린 거죠. GDP 대비 3% 정도 국방비를 쓰는 나토 회원국은 현재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그리스 4개국이다. 나머지는 현저히 적은 비용을 쓴 겁니다. 미국 국력의 7% 수준인 러시아의 전쟁을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전비를 쓰는 것을 뜻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유럽이 많이 바뀐 거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3개국 정권이 친이슬람 반기독교 반남성 백인주의 정책을 펴고 동성애 성정한자 우대 같은 정치적 올바름주의에 빠져 있는 것도 트럼프 정부의 탈나토 심리를 부추긴 거다. 저는 여러분들 단호하게 이야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다면 미국이 궤도를 이탈한 데서 다시 정상 궤도로 복귀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 2기에서 격하는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했네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세계 경찰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재정 적자 규모가 워낙 많으니까 나누어 갖자는 거죠. 국가 부채 이자라면 미국은 매일 25억 30억 달러씩 지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 여러분들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매일 40억 정도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2015년 18조 달러 했던 미국의 부채가 2024년 11월에 36조 달러 됐으니까 9년 사이에 2배 정도 된 겁니다. 어떤 정치인도 도널드 트럼프처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싱턴 DC의 모든 이 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두루두루 다 살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채가 없고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볼 때는 이게 나라가 이제 진짜 망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얼마나 지금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까? 그냥 테슬라 이런 차를 태우고 야단 났지 않습니까? 하루에 이런 40억 정도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하죠. 기존의 정치인들은. 좋은 게 다 좋은 거니까.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정상궤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이 여러분들 이 주한미군 분담금 여러분들 부담에 있어서도 이런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해야 그다음에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의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건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세계 경찰 역할은 미국은 지금 엄청난 빚과 재정 적자 무역 수지 적자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이 안보를 대신해 주는 대신에 무임승차를 이유가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든 그런 이제 조치에 반응을 해서 트럼프의 일관된 반중 노선 중국이 참 큰 우한 덩어리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마무리하는 대로 트럼프 정부는 진짜 문제인 중국 억제에 집중할 것이다. 그때 이제 한국이 분명하게 입장을 피력해야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송의달 서울시립대학의 초빙 교수로 가 있는 전 조선일보 기자가 대선 과정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굉장히 여러분들 뚜렷한 시각을 드러내서 굉장히 고마워했는데 오늘 취임한 이후에 106개의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냐 대세에 편성하지 않고 좋은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독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투자 이야기 좀 해보시죠. 투자자들이 진짜 패닉 상태에 빠졌지 않습니까? 3월 10일 날 주식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이제 한국에서도 미국 정시에 투자하신 분이 굉장히 많을 건데 급락을 했죠.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또 우리가 세계 속에 한 몫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뉴욕 증시 급락이라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